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곤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 결정이 늦어지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타고난 기질일 뿐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둔감해지거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특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와 경험담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생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고민하며 살아왔던 분들, 이제는 조금이라도 가볍게 살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금만 더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10가지 방법.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 성향은 때때로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기질이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하루에 한 번 생각 멈추기 연습하기. 연구 결과.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현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진은 마음 챙김 MINDFULNESS 훈련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하루에 10분씩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불필요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춤을 연습합니다. 산책하면서 주변의 소리, 색깔, 온도를 의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연구 결과.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실수를 했을 때 이걸 통해 배울 점이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작은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3. 남과 비교하는 습관 버리기.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 교수는 사람들은 SNS에서 타인의 행복한 순간만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하루에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서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한 만족감을 높입니다. 4. 몸을 움직여 불안 줄이기. 연구 결과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결과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과정을 즐깁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 심리적 안정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5.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 들이기. 연구 결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불안한 감정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찾아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매일 자기 전에 5분 동안 오늘 있었던 일과 감정을 적어봅니다. 고민이 많을 때는 종이에 적어본 후 해결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고민을 글로 적으면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죄책감 버리기. 연구 결과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창의성과 심리적 안정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임을 인식합니다. 7.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 기르기. 연구 결과 미국 UC 버클리 연구팀은 감사하는 습관이 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봅니다. 작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8. 깊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 연구 결과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과 직결됩니다. 단순한 인맥보다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겉으로만 친한 관계보다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가까이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9.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연구 결과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후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모든 문제에 100%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선택한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음을 인정하며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10. 자기 자신을 믿어주기. 연구 결과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팀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생각 멈추기 연습하기. 이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지만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란합니다. 아침부터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젯밤 친구와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괜히 그 말을 했나 싶어 후회가 밀려옵니다. 몇 주 전에 했던 작은 실수도 다시 떠오릅니다. 별일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까지 생각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공기가 콧속을 타고 들어와 가슴 깊숙이 퍼지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테이블을 두드리던 중 얼마 전 읽었던 마음 챙김에 대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당시에는 그냥 넘겼지만 오늘 같은 날은 그 방법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자.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밀려듭니다. 내일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뭘 사야 하지? 아까 전화했을 때 내 말투가 너무 차갑진 않았나?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 공기가 코를 타고 들어왔다 나가는 감각을 의식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듯합니다. 손끝에 힘이 빠지고 어깨도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만 보였던 방이 부드러운 빛으로 채워진 듯합니다. 이순자 씨는 가만히 미소를 짓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평온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걷기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리하기. 이순자 씨는 현관 앞에서 운동화를 신으며 잠시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었습니다. 몸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뒤숭숭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지만 이대로 있으면 온종일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운동화를 동여매고 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자 몸이 조금씩 깨어나는 기분이 듭니다. 느리게 한 발씩 내디디며 집을 나섭니다. 처음에는 무겁던 발걸음이 점차 가벼워집니다. 공원을 따라 걷다 보니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작은 새들이 제잘거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이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깔깔대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들도 점차 가라앉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불안감을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20분쯤 걷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조금은 풀린 듯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거리의 꽃집에서 싱그러운 초록빛 식물 하나를 샀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마음도 정리됩니다. 앞으로도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이렇게 가볍게 걸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3.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기.
이순자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숨을 쉽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계속 울리는 알림 소리가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지만 정작 열어보면 별것도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도 즐겁게 참여했지만 이제는 그저 피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알람을 끄려고 하다가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연락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았던 사람들, 무리해서라도 유지하려 했던 관계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관계가 오히려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음을 깨닫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지며 살짝 쓴맛이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억지로 맞춰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커피처럼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넘겨봅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그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정신적인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난 후 피곤함이 몰려오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몇 개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손끝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부터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마음을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작은 배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4. 나만의 공간 만들기. 이순자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방 안을 둘러봅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기저기 놓인 신문과 잡지, 소파 옆에는 정리되지 않은 담요, 책장에는 몇 년째 펼쳐보지도 않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어수선한 공간이 더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며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 읽는 책은 박스에 담아놓습니다. 소파에 놓인 담요를 접어두고 테이블 위에 잡지를 정리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머릿속도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 정돈되면 뇌도 덜 피로함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면 불안이 완화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리가 끝난 거실에 다시 서봅니다. 공간이 넓어 보이고 공기도 조금 더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소파 한쪽에 푹신한 쿠션을 올려두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좋아하는 향초를 하나 켜봅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기분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이제야 내 공간 같은 느낌이 드네. 여태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내왔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의 끝에서 이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5. 규칙적인 식사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이순자 씨는 주방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안에는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채소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가끔은 아예 건너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따라 몸이 더 피곤하고 마음도 무기력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신선한 채소와 달걀을 꺼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넣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부드러운 달걀의 노란빛이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밥을 짓는 동안 연구 결과가 떠오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을 걸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높아질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완성된 따뜻한 밥과 반찬을 앞에 두고 그녀는 잠시 멈춰 냄새를 맡아봅니다. 갓 지은 밥에서 나는 고소한 향, 잘 익은 달걀의 부드러운 냄새, 아삭하게 씹힐 것 같은 신선한 채소의 향이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사 하나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니. 이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앞으로는 대충 때우지 않고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6. 아침 루틴 만들기. 이순자 씨는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침이 올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몸도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느라 잠든 시간도 늦었고 피곤이 풀리지 않은 채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손을 위로 쭉 뻗자 몸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다음 어제 미리 정리해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적습니다. 운동 30분, 독서 20분, 장보기. 계획을 세우자 하루를 좀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루틴을 가지면 하루를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가벼운 운동과 명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얼굴을 비춥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한결 가볍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앞으로는 아침을 바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유롭게 하루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조금씩 더 평온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7. 정보 단절의 시간 갖기. 이순자 씨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침부터 뉴스 기사와 SNS를 보다가 기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불안한 경제 상황, 비교되는 타인의 일상까지. 무심코 휴대전화를 들었을 뿐인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주무릅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이내 습관처럼 다시 휴대전화를 잡으려다 멈춥니다. 하루 종일 이 작은 화면에 갇혀서 살고 있었네. 오늘은 일부러라도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보기로 합니다. 책장 한편에 꽂혀있던 오래된 소설책을 꺼내어 첫 장을 넘깁니다.
종이에서 나는 은은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글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오랜만에 집중하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는 짧고 자극적인 정보들만 소비하다 보니 이렇게 한 줄 한 줄 따라가는 과정이 어색하지만 차분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끝없는 정보들이 뇌를 피로하게 만들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조용한 거실에서 책장을 넘깁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SNS를 할 때와는 달리 책 속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며 감정이 차분해지는 걸 느낍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대신 이렇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후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을 때 느껴지는 가벼움이 신기합니다. 머릿속이 정리된 느낌,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느낌. 앞으로는 하루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지내야겠어. 작은 결심이지만 이 변화가 가져올 평온함을 기대해 봅니다. 8. 감사일기 쓰기. 이순자 씨는 노트 한 권을 펼쳐듭니다. 하얀 페이지를 앞에 두고 펜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있었나? 처음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가 유난히 맛있었다. 산책할 때 지나가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인사해줬다.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다. 소소한 것들이지만 적어놓고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노트 속 글씨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생각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매일 3가지씩은 적어야겠다. 일기를 덮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찾아보니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9. 취미생활 시작하기. 이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예전엔 뭔가를 배우는 게 즐거웠는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한다는 광고를 봤습니까?